안녕하세요, 부산현재입니다. 오늘은 반조립인데요.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조립할 건데, 고객님께서 CPU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렇게 3개는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가져오시고 있고요. 나머지 부품들을 가지고 저보고 예쁘게 좀 꾸밀 수 있는 부품들을 선정해달라 하셔가지고 일단 블랙톤 제품 중에서 케이스는 일단 저 Y70을 하신다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Y70 저걸로 하시는데 저거는 엣징이 안 들어간 그냥 노멀 버전입니다. 노멀 버전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추천을 드린 게 일단 펜은 니안리 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니안리 펜 세팅을 했습니다. 요거는 TL 시리즈 140mm 짜리 정방향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TL 시리즈 LCD 120mm 짜리 역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제품을 구성할까 생각을 좀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컨셉에서는 수냉 쿨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일체감을 줄 수 있으면서 성능도 잡아주고 그러면 예쁜 모양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선택한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니안리 제품이고요. 하이드로 시프트 LCD 360TL입니다. 글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링팬이 TL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하고 요 제품 쿨러 3개들이 전부 다 같은 제품이 되기 때문에 RGB 연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문제 없고, 디자인도 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일단 가져오신 부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잘 구해오셨습니다. 98X3D 가격 미쳐 날뛰고 있는 98X3D. 그리고 메모리는 이거는 제가 추천드린 건데요. Gskill 트라이던트 Z5 네오 RGB인데 DDR5 6000에 CL30짜리 16기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추천드렸고, 메인보드는 가져오신 거예요. 로그스트릭스 B650EE 게이밍 와이파이입니다. 아수스 제품이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진 않죠. 감성으로 가는 거고, 아수스라는 그 감성 때문에 가는 거지 딱히 뭐 동급에 비해서 제품이 뛰어나다고는 저는 아직까지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같은 가격,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는 동가격대 제품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드는 한번 열어서 나중에 조립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갱이가 자꾸 옆에서 설치는데요. 이거 뭐 잡아먹어버릴까. 그냥 끓여 너? 물 올려? 된장 말까 너? 된장 말까? 된장. 형아하고 놀아줘. 형아가 오빠야 놀아줘. 그래픽카드는 이것도 구해오신 거고 4080 슈퍼입니다. 컬러풀 제품이고요. 이렇게 아이게임즈 제품일 겁니다. 모양을 봤을 때는 아이게임즈 같은데 옆에 써져 있잖아요. 옆에 쓰지 있구나. 아이게임즈 못 볼 수도 있지. 12분에 SSD는 국민 SSD가 돼가고 있는 하이닉스 P41 2TB짜리 요청해 주셨고, 그 다음에 파워는 파워도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1000W 제품 중에서 어떤 게 괜찮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현재 환율이 뛰고 막 이런 상황이고 컴퓨터 구입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좀 따져보다가 FSP가 여기 제품이 좀 가격이 싸길래 이걸로 선택했는데, FSP가 뭐 파워가 발음 잘해야 되는데 안 사망하지 않기, 사망이라 해야 되나? 다이 되지 않기 가장 유명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얘가 잘 안 죽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국내에서 희한하게 AS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희한하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인기 엄청 많다가 인기가 확 좀 줄은 그런 느낌이고요. 아마 신생 브랜드라든지 기존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좀 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얘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얘가 좀 죽은 것 같은데,
FSP는 국내 파워의 3대 짱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두말하면 잘 소릴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YG 이거 보셨죠? 유니펜 TL140 정방향 이거는 후면에 달 겁니다. 그리고 유니펜 TL LCD120 정방 역방향 3개 3세트짜리고요. 요거는 측면에 장착할 겁니다. 그리고 서멀라이트 TL14C 140mm짜리 정방향 2개는 하단에 흡기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하나 추가해 주셨고요. 정품 추가해 주셨고 튜닝 포인트로 디프렌드에서 나온 24핀 주전원 24핀 주전원 RGB 케이블입니다. 슬리빙 케이블이고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리안리 제품들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입도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제일 크겠죠. 산유 때문에 수입을 좀 지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거는 뭐 제 내피셜인데 왜 수입을 안 하는지 물량이 딸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물량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 24핀 그 스트리머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정말 구하기 어렵고, 리안리 팬들도 대부분 다 단종이에요. 단종이란다. 품절이에요. 품절. 대부분 다 품절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구했는데, 리안리 빌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뭐 케이스를 Y70이나 NGXT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리안리 펜을 일단 1순위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미리 견적을 받으시기 전에 제품 어떤 것들 선정을 하시기 전에 이 제품들이 재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참고로 다나와에서는 대부분 보실 건데 다나와 온라인 견적에서 다 뜬다 해서 그 있는 게 아닙니다. 제품 그 리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판매처 수가 100개 이하로 떨어지는 제품들은 지금 현재 재고가 별로 없거나 품절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그거 확인하시고 견적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업 진행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650 제품이라서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조립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메인보드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이거는 와이파이 안테나 같은데, 와이파이 안테나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가. 그러니까 전원부는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근데 초크당 70A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연면량 6042 1000W 좀 넘어가네요. 전원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SSD는 이 모델답게 총 4개를 지원합니다. 방열판이야 뭐 잘 되어 있는 거고, 이 제품이 한 49만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게 없네. 뭐가 없어? 히터파이프. 그렇지. 히트파이프는 없다. 히트파이프는 기가바이트가 있어요. 저쪽에다 쓰고 있고, 와이파이도 지금 6 지원하고 있고요. 무선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제가 아소스 제품들 보면 35만 원인가 넘어가게 되면 버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탈부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놨습니다. 푸시 타입으로. PCI 슬롯 하나, 둘, 세 개가 지원되고, 메모리든 안쪽 핀 쪽에 스틸 강화되어 있고, 심부 쪽에, 중심 쪽에 이렇게 스틸 심을 박아놔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기가바이트 제품들은 30만이 안 돼도 이 그래픽카드 쪽에 슬롯 강화를 좀 시켜놨고 뒤에 백패널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아수스는. 그래서 아수스는 좀 가성비가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감성으로 상단에 있는 요 디버그 LED 표시되는 숫자 LED는 요거는 잘 됐다고 보고요. 오디오 코덱 한번 볼까요? 스펙에 대한 얘기가 없네. DB7 기타스 패스. 그렇습니다. 동급 대비 기가바이트나 뭐 MSI 제품에 비해서 뛰어난 점은 전 모르겠어요. 그냥 감성으로 사는 거라서. 감성 블랙 감성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이 모델이니까
650E잖아요, 칩셋이. 이 모델이니까 슬롯은 PCI 슬롯은 5.0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NVMe 슬롯은 4.0을 지원합니다. 800번대 칩셋하고 차이점은 NVMe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러 가겠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웬만하면 비싸서 산다 해도 말리고 딴 거 사라 하거든요. 뒤에 LCD 120mm짜리. 전에 화이트 톤의 제품들 한번 구입해서 가져오신 분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가 오늘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보긴 이쁜데 가격이 진짜 사악합니다. 마지막에 닦아야 되겠다. 7만원이면 7만원이 뭐라나 진짜. 펜이 7만원. 도둑놈치. 메모리도 좀 세팅을 하시고 여기다가 박스 담으라고 버전이 너무 낮은 2614가 더 있어서 2024년 4월 달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신 바이오스로 가려니까는 중간에 악의사 코드가 업데이트 되는지 걸려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2614 이후에 바이오스들이 지금 4개가 있거든요. 4개를 다 차례대로 다 업데이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하는 거 30분 걸리겠는데. 어떨까요? 이 수냉 쿨러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인텔 가이드다. 이 쿨러가 처음 공개하는 거거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 호수가 휙 꺾인다. 이거 뭐,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30만원이면 뭐, 나쁘지 않는 가격인 것 같은데. 메인보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했고요. 총 3번에 걸쳐서 최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8X3D 장착. 요거는 리안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던 파노라마 360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AMD 가이드인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보드에다 그냥 박아주시면 됩니다. SSD를 장착을 했으면 덮개를 덮고 볼까요? 자, 이 구멍 보이시죠? 구멍. 기가바이트에는 보면 이 나사 구멍을 가려버려요. 이 방열판이. 근데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내놔서 나사를 박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기가바이트는 이 방열판 뜯어내고 나사 박고 다시 방열판 장착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스는. 이런 거는 칭찬,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짝짝짝. 메모리 세팅. 보조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빌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이 수냉 쿨러 장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내 드릴 건데요. 일단 얘는 지금 팬이 TL 팬이기 때문에 수냉 쿨러 안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러하고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 라인이 이렇게 수냉 펌프에서 라인이 두 가닥이 올라오는데 보시면 이쪽 펌프에서 두 가닥이 올라오죠. 굵은 선 두 개. 굵은 선 하나, 가는 선 하나 이렇게 두 개 올라오는데 이 두 개를 뒤쪽으로 넘긴 다음에 한 가닥은 USB 쪽으로 가는 거고 이 아래쪽 USB이고 USB 연결됐고 한 가닥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측면에 보시면 커넥터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우리 수냉 쿨러에 보던 그런 조립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게 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유니펜 TL 시리즈 컨트롤러인데요. 이 컨트롤러가 좀 지나갔습니다. 좀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방식을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커넥터. 이게 무슨 커넥터냐면 TL에 전원 공급해주는 커넥터인데 6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커넥터는 파워에서 나오는 게 그래픽카드 6핀 커넥터밖에 없습니다. 이 SATA로 해줘도 되는데 이걸로 내가 전원 공급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이거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을 쓰는 방법은 충분히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커넥터를 이용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 되면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8핀 그래픽카드 수가 작으면 얘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연결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좀 엔지라고 봅니다. 돈이 펜 상에 7만원 나는데 이따구로 참 만들어놨어. 에이, 이거는 쿨러 잡아주는 건데, 이 수냉 쿨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기존의 형태가 이쪽에서 호스가 나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죠. 항상 여기서 꺾어 가지고 안쪽으로 말아서, 꺾어서 안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잘만 활용하면 시스템 굉장히 이쁘게 그리고 간결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뭐 BTF하고 같이 사게 되면 정말 선정리는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런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지저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는 생각했던 그런 쿨러는 그 정도 가격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한 3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를 달아볼게요. 파워는 지금 다 해놨고요. 바로 장착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케이블도 다 연결해 놨습니다. 자,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꽂아야 되구나. 자, 요거 24핀 RGB 얘도 연결해서, Y70이 욕하는 중에 하나가 이거라 제가 몇 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 꽂으려면 죽습니다. 죽어. 이거 완전히 뒤집니다. 이거 빡습니다. 이런 거 꽂을 때 액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해. 이거 묵직하다 진짜. 진아. 자, 이 정도로 정리했고요. 남은 거는 지금 그래픽카드 하나만 장착하면 끝납니다. 그냥 다는 거와 라이저 카드를 다는 거는 뭔 차이입니까?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이즈 카드 그냥 무조건 그냥 다는 게 제일 좋아. 라이즈 카드 이게 트러블 진짜 많이 일으키거든. 불량도 많고. 됐고, 그래픽카드 고객님이 알리에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컬러풀 수입사가 웨이코스인데요. 웨이코스 하면 빵 터졌죠. AS 때문에. 이거 PC대로도 바뀌었구나. 컬러풀이. 오호, PC대로도 바뀌었구나. 넘어갔네. 빵 터진 바람에 넘어갔구나. 컬러풀의 고사양 처음 볼게요. 아마. 뭐야? 색깔이 왜 그래요? 블러드 뭐야 이거 그거 원숭이 나오더만. 해골도 그리지 그랬네. 원숭이 나오더만은. 무게가 상당합니다. 4090보다 더 무거운데? 들어봐봐. 부엉이야? 50 그리는 거 아니야? 중국 한정판인가 이게? 본거 같은데 이런 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50 그림이 있고, 이거 뭡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민화라 해야 되나? 민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앞에도 마찬가지고, 앞에는 해골 그림도 하나 있고요. 건둔 모양을 형상을 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쁘다. 됐다. 자, 조립이 다 된 상태고요. 그래픽 카드가 악권인데요. 거의 블랙톤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피색을 띠면서 아주 포인트가 장난 아니게 눈에 확 띕니다. 악권입니다. 악권 그래픽 카드가 멋집니다. 저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일단 조립이 완료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멋집니다. 자, 뒤쪽 라인 정리한 거는 기존에 Y70 했던 방법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슬리빙 케이블이 들어가면서 저쪽 위쪽으로 한 번 더 꺾어서 내려오는 거,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 터치와 다른 점이 전면 패널이 없고 그 패널에서 나오는 선들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조립이 하기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아주 이쁩니다. 구성이 아주 좋아요. 네. 조금 특이한 빌드 보셨는데요. 일단 그 리안니 LCD하고 리안니 하이브리드 시프트 LCD 360TL이라는 수냉 쿨러하고
이 두 개를 구성한 PC 빌드는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품 사용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TL LCD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립대행으로 해서 몇 번 만져봤지만은 직접 이렇게 구입을 해서 세팅을 한 거는 제가 처음이고요. 제품은 상당히 이쁩니다. 이쁜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 가격 비싼 만큼 투자한 보람을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비싸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가운데 액정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커스터마이징 다 가능하고요. 이쪽에 나오는 액정도 커스터마이징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이 빌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리안리로 다 도배를 한 상태고, 리안리로 도배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단일 프로그램에서 전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잡다하게 여러 프로그램을 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크라켄하고 리안리 세팅일 때는 크라켄 캠 프로그램하고 리안리 L 커넥터를 작동시켜야 해서 메인보드 컨트롤러 프로그램도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안리로 다 꾸미게 되면 단일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는 상당히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컨셉인데 괜찮습니까? 상당히 이쁘긴 이쁜데 돈이 아직 그래도 이쁘긴 이쁜데 돈은 비싸니까 선뜻 사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컨셉입니다. 부담스러운 컨셉.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픽카드가 조금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픽카드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한국어는 전혀 지원 안 하고 중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빨리 그 유통사에서 구조 개선을 좀 하든지 해서 한국어나 아니면 최소한 영어라도 지원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스템 하나, 멋진 블랙 시스템 하나 보고 가시고요. 마지막까지, 연말 마지막까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두들 새해에는 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